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2026년도 이후에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집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집 없는 사람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진짜 카드는 무엇일지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고, 두 번째, 세금은 더 걷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은 서울 집값 정말 대책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세 문장을 합치면 2026년 이후에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정부는 무엇을 할까? 국토부 장관, 또 경제부총리,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서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문제인식입니다. 서울 집값 정말 대책이 없다. 이제 세종에서 하신 얘기인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장 과열이 아니라 정책의 무력감을 인정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또 강남이라든가 한강 벨트의 집값이 정부 통제 밖이라는 어떤 시그널도 줬고요. 따라서 이제 이 발언은 이제 그 대통령 정책실에서 이제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공식 해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죠. 발언을 요약해 보면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2026년 약 2.9만 호를 분양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5만 호 이상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하겠다는 거고, 도심 유일부지, 또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값을 당장 잡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집을 더 짓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급 정책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입주는 거의 2030년이 될 것이 확실하고요. 또 서울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공급은 언제나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기적의 수요는 여전히 집중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부의 공식 해법은 세금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026년도 5월 9일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1, 2, 3월경까지, 늦어도 3월경까지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일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또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한테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11호 대책에서 이미 정부는 보유세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전면 개편을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윤철 부총리는 이런 말도 했죠. 고가 1주택자도 이제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정부가 진짜 노린 대상인 어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주택수를 기준했는데 앞으로는 가액 기준으로 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체 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굉장히 보호해주는 정책을 폈는데 단 이 중에서 고가주택은 예외가 되겠다. 단 고가주택의 기준이 얼마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유세는 이제 여러 가지 선거 등을 대비해서 완만하게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지난해 보유세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이나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도 이미 공시지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엔 조용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걸 축소할 가능성도 내비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정부의 주 타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제 나름대로 이제 정책을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분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를 할 것이고요. 거래가 급감할 것입니다. 매물은 장기 면상에 들어가고 가격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일환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수에서 이제 가액으로 기준을 전환하면 강남이나 한강벨트의 고가 1주택 같은 데는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흔들림 현상도 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시나리오 세 번째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고 고령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은퇴자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으로 몰려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결국은 집값 하락을 유도하지 못하면 정권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정권이 윤석열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울 집값이 대책이 없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공급은 장기가 걸릴 것이고 세금은 단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쪽으로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이제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거래량은 아마 역대급으로 저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가격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될 것이고요. 서울의 핵심지 같은 데는 버티게 들어갈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외곽이나 비선호 지역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값보다 정책이 시장을 흔드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대책이 없다고 말한 순간 정부는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공급은 어차피 천천히 될 것이고 세금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6년도의 부동산 시장은요. 입지 어디가 좋으니 저기가 좋으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정부의 일정표를 잘 봐야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해봤고요. 언론 말씀드리면 구독,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제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